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25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 증시는 변화 없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미국 증시 뭐 나스닥 조금 움직이고 뭐 1% 안팎, 그냥 한 2, 3% 넘는 그런 움직임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엔비디아 얘가 지금 1000달러를 뭐 좀 향해 가냐, 천을 넘냐 마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황에서 좀 크게 위아래로 변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뭐 예를 들면 꼭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이런 좀 등치 큰 애들에서 뭔가 좀 뚜렷한 움직임 나오는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해서 좀 리포트, 레포트에서 뭐 천 위에 계속 뭐 목표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래도 AI라는 좀 새롭다라기보다는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된 거죠, 올해. 작년에는 AI에서 좀 세력주 애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움직였다면은 올해도 세력주가 움직이긴 움직여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실제로 그 AI에 대해서 결국에는 학습시키는데 반도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의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최근 저점 찍고 뭐 턴어라운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증시 지수도 뭐 해외 증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분명히 좀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요. 미 증시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항상 드는 생각, 장기 투자는 역시 미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나라 뭐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정고점을 일단은 돌파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거 좀 돌파하고 움직임 이 추세를 그냥 좀 이어가냐, 그리고 코스피도 일단 2700선은 시원하게 넘어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 2800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잘 가면은 2900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000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000은 솔직하게 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800, 요 2900 사이 왔다 갔다 여기까지는 일단 좀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지수가 뭐 몇 프로만 오르면 또 거기 있기 때문에 삼전, 뭐 하이닉스 이런 애들 움직임이랑 웬만하면 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개별 뉴스가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개별 뉴스들 근데 진짜 뉴스 개별적인 게 진짜 많네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이런 시장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개별 뉴스가 많다는 거는 개별 종목들 일단 하나하나 다 짚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봐둬야 되고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되는, 그렇고 시장이 열렸을 때 결국 그 안에서 이제 돈 쏠림이 어디에 있냐, 그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하려면은 이런 시장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 뉴스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게 좀 있지. 그래도 할 만한 종목을 좀 캐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장은 뭐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심심해요. 그냥 그럴 때는 아예 손가락 빨면서 쉬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이제 컴퓨터 모니터 끄고 나가는 그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보면은 뭐라도 꾸역꾸역 나오긴 나오거든요. 대신에 그 꾸역꾸역 나오는 거에서 탄탄한 종목이 내 기준에 맞는 애들이 좀 등장을 하냐 안 하냐, 요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게 J2K 바이오 요거는 스펙합병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좀 땡기지는 않지만 최근에 일단은 시장 바이오 좀 잘 나가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두고, 일단 내일 시장에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가 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얘는 이제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학회 mem콘 3월 26일부터 2024  mem콘이 열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좀 투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나.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정기 주주 총회가 열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게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 큰 호재로 와닿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오늘 뭐 좀 수급 강하게 들어오나. 그리고 3월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총선 본격에 돌입해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총선 관련 키워드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뉴욕 오토쇼 4월 7일까지 열리고 여기서 뭐 자동차 정도겠죠. 현대나 뭐 기아. 그래가지고 현대 기아차는 지금 사실 저런 모멘텀보다는 그냥 밸류업 키워드를 이제 올해 뭐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 나올 때 좀 어떻게 엮어주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LB 주총 뭐 파이널 미팅 그거 있고 레인보우 이사 선임 삼성 부사장을 이사 선임하는 게 요날 주총 여기도 주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총 시즌이 좀 계속 이것저것 오고 가고 있고 주총에서 또 언급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종목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총은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는 혹은 들고 있는 종목이고 주총 참석이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참석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한번 좀 겪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식하는 입장에서 이 주총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지만 또 그냥 가서 내가 또 어느 정도 투자한 회사가 있다면은 시간 날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찾아갈 만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달리는 엔비디아 3% 급등.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1000달러 향해서 계속 좀 목표로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리포트들에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목표가 뭐 1000달러로 상향, 1100달러로 상향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UBS에서 좀 붙여줬고 자, 그리고 상장사 50곳 감사 보고서 무더기 미제출 상폐 기업 늘어난다. 이런 거는 꼭 감사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 뭐 각 기업별로 사유가 있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서 미제출 기업에서 갑자기 좀 장 마감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얄밉거든요. 상폐 시즌에는 6시 이후에 혹은 뭐 시간에서 감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얘네들이 장중에 잘 안 붙여요. 감사 보고서 그 좀 회사 재무가 간당간당한 애들은 하던 애들은 좀 이상하게 저만 느낀 걸지 모르겠지만 감사 보고서 제출을 그냥 좀 장중에 붙이면은 뭐 그거 보고 좀 할까 생각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시간에 아니면은 그 올빼미 공시처럼 6시 1분 뭐 6시 좀 넘어서 장 마감하고죠.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물론 그 뭐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거기서 뭐 적정 의견에 대해서 뭐 거절 이런 것도 6시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제출하면은 뭐 시간의 상한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제출 이런 기업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뭐가 됐든 이번 시즌은 그 상패가 뭐 좀 완화됐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재무 안 좋고 한 애들은 돌발 변수 생기기도 하고 꼭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감사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 보면은 그 정지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좀 해당되는 종목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만 좀 한번 봐두면은 피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바이오 올해 좀 금리나 수혜 그 업종 섹터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들이 좀 테마를 움직여서 묶어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개별 좋은 뉴스들을 좀 많이 붙이기는 하죠, 확실히. 그래서 다음 달 미국 암 연구학회 개최, K바이오 대거 참여 요 키워드들 그래가지고 요런 것부터 다음 달에 암학회 이제 요것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님, 렉나자, 진펜트라까지 국산 신약 미국 시장 뚫을지 요 키워드들 그리고 HLB 오는 29일 정기주주 총회에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당사의 정기주주 총회일은 3월 29일이며 이 자리에서 주주간담회를 통해 FDA와의 파이널 리뷰 미팅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답변하겠다. 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HLB는 여기 뭐 좀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요 파이널 리뷰 미팅 관련 사항들을 답변하는데 시장에서 뭐 좀 기다리는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HLB는 움직임 뭐 계열사 꽤 괜찮죠. 그리고서 미국 특허청 툴젠 특허 승인 철회 저촉 심사가 원인이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 뒤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좀 다시 제출을 할 거라고 하죠.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매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특허 같은 것도 그냥 한번 철회이지만 나중에 또 다시 해가지고 상황 맞고 하면은
다시 제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툴제는 어제 좀 하한가를 갔었죠. 금요일. 그래서 요거는 좀 낙폭 요 구간에서는 한번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일단 악재이긴 한데 기간에 좀 텀만 두면 되지 않을까? 일단 뉴스 내에서는 한 5월달 이쯤 얘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3천당 제약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슬쩍 시장에서 최근에 바이오들이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움직이 그 좀 우상향하기 전에 한번 쓱 하면서 개인 털기, 개미 털기 이런 모습들이 좀 몇 개 나오죠. 알테오젠도 이날 그랬었고 얘는 뭐 이제 장 공시는 얘는 근데 좀 좋은 편이기는 했어요. 뭐 찌라시 악재가 돈 게 아니라 얘는 뭐 공시 붙였는데 뭐야 뭐 큰데? 근데 이제 장중에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분봉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 놀랄 법한 움직임 거기다가 돌리고서 한 번 더 저점을 깨면서 개인들이 좀 화끈하게 더 겁먹게 만들고 미친 듯이 돌려놓는 이런 기염을 토했는데 일단은 얘랑 뭐 HLB도 최근에 그 악재성 찌라시 이거는 회사에서 일단은 그 바로 IR이 좀 다 그 대응을 하기는 했죠. IR분이 그거 뭐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찌라시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뒤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뭐 삼천당이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삼천당 뉴스 요 공시는 이제 좀 뭐 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눈독을 좀 들이는 꽤 괜찮은 공시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약 오르는 거는 이런 게 장 마감하고 6시 22분, 6시 16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아예 좀 장중에 붙여주지 붙일 거면은 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얘는 뭐 좀 신고가 향해 가는지 뭐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갭 많이 뜨고 뭐 좀 수급이 또 뱉어내나 싶기도 한데 이 종목이 살짝 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 종목은 좀 윗골이 좀 있어요. 갭 뜨고 이런 장대 연봉도 중간중간 좀 있고 해가지고 살짝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공시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바이오 분위기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또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크게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아일리아 요거에 대해서 뭐 독점 판매권, 공급 배약, 키워드. 그래서 아일리아 엮이는 종목이 몇 개 있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건 삼성전 제약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 바이오 이쪽도 있고 바이오 SP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상장사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이긴 한데 그거랑 이제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에서 뒤에 뭐 신청, 임상, 종료 이런 것들도 좀 튀어나올 수 있는 재료들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아일리아 관련해서는 삼천당이 가장 부각이 되는 모습이지 않나. 자, 그리고 일본 걸린 줄도 모른다. 일본에서 뭐 치사율 30% 감염병 급속 확산. 그래서 그 폐렴 관련 코로나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됐고 페니실린 진단 키트 이 정도까지. 대신에 이쪽 테마는 그냥 좀 해치 성향을 살짝 생각해두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움직일 게 없거나 뭐 지수 좀 밀리면서 분위기 조금 묘하다 싶으면 부각되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일단은 좀 등장하더니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백신 없는 일본 독선 쇼크 증후군 요거 한국 유행 가능성 좀 낮다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쉴지 일단은 국제약품 얘는 단기갈 지정 상태이고 지정 예고 상태이고 수잔택은 진단 키트 그리고 신풍제약은 신풍제약 우랑 같이 해서 국제약품 덕분에 얘가 이제 단기갈 지정 예고 뜨면서 좀 바뀌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뭐 한 요 정도 요거 외에 이렇게 해서 관련 주들이거든요. 뭐 얘네들이 뭐 좀 더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굳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 붙은 종목도 있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붙기는 했죠. 2,500억.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근데 좀 재료 측면에서 지금 당장 뚜렷하게 이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만약에 하면은 좀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단 블랙 테마입니다. 무언가 질병, 누군가의 피해, 누군가의 상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살짝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미묘하게 힘이 빠지지? 일반적으로 한 이쯤에서 움직임을 줄 법한데 얘는 왜 더 밀리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해치 테마들은.
그래서 블랙 테마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자 그리고 대동기어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상한가를 뭐 뉴스 없이 뭐 꾹꾹 하면서 보냈는데 여기서 농업기술 AI 로봇 플랫폼 만든다. 대동 KT랑 손잡고 로봇 사업 추진. 뭐 아직 텀은 있어요. 2026년. 아직 좀 멀기는 했는데 이런 뉴스가 이제 장 마감하고 슬쩍 좀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푸틴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 사회 반 우크라이나 감정 조성 시도 요 키워드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모스크바 테러 요게 좀 있었는데 좀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IS 측에서는 뭐 지들이 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게 좀 뭐 별의별 그 음모론은 많더라고요. 해가지고 미국이 미리 러시아한테 좀 경고를 해줬다 하는데 러시아는 뭘 신경 남의 집 신경 꺼라 하고서 이제 테러 당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뭐 혹시나 러시아에서 뭐 좀 병력 움직임 이런 게 좀 나오나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올해는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좀 뭐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방산들이 꽤 세계적으로 꽤 괜찮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런 그 장세에서 시황에서 조금 불안한 이런 것도 있고 이번 주 수요일인가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거 폴란드 답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해가지고 그 폴란드 측에서 뭐 이제 뭐 답변해줘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 폴란드 제출 수출 관련해 가지고 공시 기한이죠. 그래서 뭐 방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일단 신고가에서 한번 불수 좀 치고 밀리는 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산들은 각자 뭐 이제 수출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가 만드는 그 국제 정세 불안함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좀 그런 계약들 등치 큰 애들은 하나에어로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선 LIG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매출 최고였다. 그래가지고 뭐 롯데월드 통으로 대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지금 보면은 조금 다 거의 우상향,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랑 현대로템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얘네들은 이제 옆으로 좀 기고는 있죠.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대표적인 게 방금 하나랑 LIG 이런 애들은 신고가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주총 삼성 부사장 이사 선임 요것도 있기는 한데 뭐 최근에 움직임들이 조금 있어서 뭐 대동기업 이런 것도 일단은 상한가를 보냈었고 이렌시스도 시간에서 좀 강했죠. 그래서 얘도 신고가를 좀 향해 가나 이런 부분들 그 정도부터 해서 올해 결국 AI랑 로봇은 좀 합쳐져서 뭔가 포인트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피규어 AI에서 공개한 로봇처럼. 자, 그리고 작년부터 중국에서 조용히 사들이더니 사상 최고가 찍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금 관련입니다. 그래서 엘컴텍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도시 이렇게 해서 48초 만에 세계 최고 기록, 48초 유지 해서 음, 세계 최고 기록 갈아치운 한국 2년 뒤 인공태양 뜬다. 그래서 뭐 인공태양이 여기저기 뭐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저게 바로 좀 기술적으로 갖다가 부각시킬 수 있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인공태양 하면은 일단은 대표적인 관련주 모비스가 있고 모비스는 초전도체로 좀 같이 엮이면서 시원시원하게 막 계속 해먹기는 했었죠. 그래서 뒤에도 움직임이 계속 좀 있습니다. 뭐 차트에서는 지금 이런 구간 4,000원 주변을 좀 어떻게든 사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뭐 좀 더 이어지나 저런 뉴스를 붙이면서 근데 뉴스가 뭐 엄청 스페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인공태양 뉴스가 있길래 이거는 좀 그냥 볼 정도로 둔 거고 후보물질 빠르게 찾아내는 AI 15년 걸리던 신약 개발 7년으로 단축 요거는 뭐 사실 뉴스 제목 좀 바꾸고 뭐 그런 거긴 한데 요 신약 개발 AI가 정말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들 저는 사실 AI에서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생성형 AI 뭐 AI 소라 뭐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해서 뭐좀
말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퀄리티 뭐 그걸로 갖다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뭐 있긴 있던데 그것도 좀 신선했었고 거기다가 뭐 AI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뭐 주말에 좀 공부할 겸 AI 막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뭐 게임을 대신해주는 그 학습을 하더라고요.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했다가 해가지고 아이템 뭐를 쓸지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그 선택지가 무엇일까 막 자신이 고민해가지고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신기하고 뭐 그림 그리면은 그거를 좀 퀄리티 있게 뭐 바꿔주는 AI도 있고 이래저래 AI가 좀 세상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근데 그 바꾸는 게 그만큼 사람들의 인간들의 일자리도 좀 뺏기는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시대에서 뭐 결국에는 못 이겨내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후보 물질 빠르게 찾아내는 AI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테스트 뭐 하고 해야 되는 거를 AI를 통해서 뭐 가상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신약 개발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15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조 원 금액도 어마무시해요. 근데 AI는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7년 반토막으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도 6천억 3조 원이랑 6천억 그 다음에 15년이랑 7년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거의 반절 시간도 아끼고 금액도 대폭 줄이고 그런 게 이제 이런 플랫폼 이용해가지고 뭐 기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파로사이 바이오가 저 키워드에 좀 가장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는 바이오니모 요거 엔비디아 신약 개발 툴킨 뭐 이런 거랑 좀 얘가 이제 엮이면서 대금도 좀 많이 붙기는 했는데 지금 뭐 저 뉴스를 갖다 붙일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파로사이 바이오도 뒤에 좀 거창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16만 킬로미터 탔는데 배터리 성능 거의 97% 엄청 좀그 줄어들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기차 운전자 경험담 화제 SK온 배터리더라고요. 자금 숨통 튼 SK온 11억 달러 조달 성공. 이게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주말 끼고서 뉴스가 일단은 따닥하고 같이 붙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K온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분 엮이고 그런 거 뭐 이제 시장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건 없고 SK온의 자동화 요걸로 갖다 이제 T로보틱스가 SK온 뭐 뉴스 있으면 얘가 좀 같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감사 보고서도 제출했고 그래서 뭐 저 뉴스로 혹시나 SK온 관련해서 T로보틱스 좀 부각시키냐.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은 계속됩니다. 뭐 올해 대선도 있고 사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 내세우는 노선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극과 극으로 갈리지만 하나 통일되는 건 있어요. 바로 패권 다툼. 우리가 서로 싸우더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밀어내야 된다. 애초에 그 국가의 이득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을 배제시키고 규제하고 억압할수록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좀 단결 단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뭐 계속 미국에서 중국 규제하고 하니까 중국 정부 기관에서 인텔이랑 AMD 칩 퇴출. 근데 얘네들 이거 퇴출시키면은 어디 거 쓰려고 하지? 뭐 자기네 기업 뭐 중국 안에서도 뭐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CPU 얘네들이 대표적인 CPU 기업들이잖아요. CPU에서 양대 산맥 인텔이랑 AMD 그래서 매일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뭐 퇴출 맞불 이게 있습니다. 좀 보면서 니네 그러면은 컴퓨터 뭘로 쓰려고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들 그래서 요게 뭐 조금 더 넘어가면은 그냥 사실 CPU 칩이라서 우리나라는 CPU 대표적인 기업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는 인텔이랑 AMD 칩이 거의 양대 산맥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요거를 그냥 중국에서 미국 반도체를 밀어내는구나. 그런 키워드로 혹시 뭐 좀 부각시키는지. 그래서 그 반도체에서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 요런 게 이제 그 미중 갈등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좀 이용할 수 있다. 중국향 애들이다 보니까 엮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뉴스로 피델릭스 글로벌이나 서플러스,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애들 엮어주나? 그래가지고
보통 피델릭스는 좀 상한가가 있긴 있습니다. 갈 때는 가는데 일단은 뉴스 정도 생각해 두시고 자 그리고 AI 열풍에 주목받는 CXL 데이터 센터 필수품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는 게 AI 지금 이 흐름인 거죠. 여기 세계적으로 AI 흐름 그리고 그 AI 뭐 학습시키고 하는데 당연히 좀 데이터 센터 그만큼 중축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중축되면서 뭐 AI가 그만큼 일단 부각시키는데 뭐 전기, 변압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원전 생산 전력 생산해서 뭐 그만큼 더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 측에서는 데이터 센터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저기 세계적인 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은 계속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좀 늘려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번에 아마존이 인천 쪽이었나요? 부평이었나? 해가지고 좀 짓는다. 그 뉴스 있었는데 저번 주에 뭐 거의 다 지어진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 기술 CXL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흐름 이어지는 거고 삼성에서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죠. 삼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무언가 하나 좀 힘을 다시 실어야 돼요. 삼성 측은 그때 이대로 가면은 결국 뭐 조금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삼성이라는 뭐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반도체는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치킨 게임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막 돈을 때려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예상치 2배, 칩셋법 보조금 이런 게 다 자국 그 반도체 기업들 어차피 미래 반도체를 빼놓고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반도체를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해가지고 뭐 아이템이 나오거나 뭐 초전도체 이런 게 뭐 개발이 되면은 뭐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도체는 미래의 기술들은 다 전자제품, 전자 부품들을 향해서 엮이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는 빠질 수가 없겠죠. 무조건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키우는 거예요. 자국에서 특히 미국, 중국 자국 기업들 괜히 때려박는 게 아니겠죠.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삼성도 그만큼 이제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뉴스들 삼성에서 그래서 좀 차기 먹거리로 뭐 CXL에 좀 힘을 쓰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과연 맹콘 반도체 학회에서 청사진 얼마나 준비하면서 공개를 하나 이거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인텔이나 AMD 등도 올해 중으로 CXL 2.0 적용한 CPU 생산 예정이다. 뭐 차기 좀 기술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올해 요 키워드는 일단 정확히 말하면 한 요 키워드들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걸 벗어나서 뭐 좀 새로운 키워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CXL, HBM, 그다음에 AGI랑 뉴런모픽은 같이 묶어서 얘네들을 그냥 그 뉴스마다 조금 제목 바꾸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CXL은 뭐 엑시콘, 네오셈, QRT, 뭐 DI는 좀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오픈엣지, 뭐 퀄리타스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YIK 얘는 혹시나 뭐 신고가 여기 좀 돌파하나 그리고서 HBM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HPSP 얘가 하이닉스 향이죠. 그래서 요거 움직이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뉴로모픽은 자람 테크놀로지, NCM, 뭐 네페스 시리즈,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등등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도 올해 내내 좀 묶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뉴스들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전 같은 경우 AI 전쟁발, 전력 수요 폭증, 빅테크 AI 원전으로 돌파구 이런 내용들 좀 있고 그다음에 총선 관련해서는 조국 뉴스가 좀 유독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사실상 한동훈 뉴스도 계속 있기는 한데 한동훈은 이번에 총선 뭐 출마를 하진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 뉴스가 유독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조국 혁신당 지지 46.3%는 뭐 지지한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보수 심장 TK에서 비례투표 지지율 20% 기염 이런 거는 조금 상징성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조국 관련주는 화천기계 얘는 지금 단기 가열 중이죠. 그리고서 뭐 대형 포장 그리고서 뭐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 정도를 좀 생각을 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뭐 개별주 뉴스들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일단은
시장이 좀 난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난잡해요. 정확히 말하면 개별주 장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최소한 종목에 대해서 그 와중에 조금 더 압축하시는 그런 움직임들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된 종목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리고 제출 안 했는데 회사 재무 안 좋으면은 일단은 좀 피해야겠죠. 그다음에 바이오 개별주들, 반도체 뭐 CXL 키워드부터 해서 개별주 다른 것들 막 이것저것. 그다음에 로봇, AI 그리고 연쇄상국균 요거는 뭐 좀 해치 성향 이런 것들 일단은 뭐 정부에서 그런 좀 물 뿌리는 일단은 좀 재뿌리는 그런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뭐 혹시나 나중에 우리나라 뭐 좀 들어올지 그런 것들은 좀 중간중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조국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조선은 뭐 좀 스페셜한 뉴스가 없기는 한데 꾸역꾸역 계속 알게 모르게 날마다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좀 치고 못 가고 그래도 그냥 죽진 않죠. 네, 현대임스 이것도 계속 윗골이 살짝살짝 타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오늘 뭐 개별주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고 시장이 살짝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아예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종목들 조금 압축하고 보면은 또 괜찮은 종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도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면서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